네, 곧 있으면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이벤트를 즐기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영상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까맣게 물들어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스포츠에서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멘탈이 실력의 반 이상이다라고 볼 정도로 멘탈 트레이닝에 스포츠 선수들은 힘을 쓴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멘탈 트레이닝이 정말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 시장. 스포츠 선수들은 멘탈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장애물을 보고도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자가 승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장애물을 보고도 웃을 수 있는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장 윤주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어닝 청개구리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정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급락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실적 자체는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 서프라이즈에도 급락을 면치 못했던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부터 놀라신 분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지금 다 우상향하는 그래프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5%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도 앞으로의 전망까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AI 메모리 제품의 수요 증가세가 올해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년 HBM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내년에는 HBM 캐파 대부분이 고객과의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다 대비를 해놨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디램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디램 가격이 HBM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8% 넘게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한 종목이 있죠.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띄워드린다면 LG에너지솔루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모두 29.8%, 57.6%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는 잘 나왔다. 이 점에 시장은 박수를 쳐준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컨퍼런스 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는데요. 컨퍼런스 콜 역시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려왔습니다. 보신다면 올해 매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올해 캐펙스가 필요한 투자만 집중하겠다. EV 둔화는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도 20% 초반을 밑돌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미국이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IRA법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라는 내용들을 하면서 미국의 대선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불확실한 영업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3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레포트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전분기 대비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면서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2.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보신다면 2차 전지 종목들 반등했다라는 점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시원한 반등인가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하락했던 폭에 정말 소폭의 반등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시쯤 넘어서는 또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실적만 믿고 가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 최대한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하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이제 믿을 건 실적도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 시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낙폭을 보면서 오늘 시장을 그냥 꺼버리고 싶다. 네. 모든 걸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잘 나왔는데도 SK하이닉스는 오늘 정말 울상이었죠.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저도 끄고 싶었고요. 네. 뭐 거의 껐는데 생각을 하기에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으신 거는 야, 여기에서 버텨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주식은 언젠가 오른다. 그런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에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말을 안 좋아하시죠. 뭐 손절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때 언젠가 시간을 투자하면 오를 수 있는데 왜 지금 파냐. 네. 주식시장은 우상향이 되어 왔으니까 시간을 투자하면은 실적의 성장은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는 버텨야 된다라는 건 그냥 전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네.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채권이라든지 외환 시장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엔화죠. 엔화 흐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변동성이 커져서 엔화 같은 경우가 영향을 미쳐서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뭐 이런 점으로 풀어가기보다 환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채권 국채죠. 국채 보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율의 변화가 있으면은 약간 미국 채권의 변화의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시장은 어제 조정이 나올 때도 우리가 변동성 지표 빅스라고 하는 그 지표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파악이 불가능했어요. 네. 뭐 시장에서는 AI에 투자한 그런 금액 대비해서 회수가 언제 가능할까라는 점인데 그건 계속 시장에서 의문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조정이 나오니까 거기에 뭐 끼워 맞추는 식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에 대한 대응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 변수로 인한 조정이란 말이죠. 어떻게 여기에서 마무리될지가 판단이 그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답을 찾기보다 답이 나오는 과정 안에서 그 답에 가까워졌을 때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들 때, 그 다음에 미국의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줄어들 때, 그럴 때 같은 경우 시장은 정상을 찾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급할 필요가 없고 액션을 취해야 되죠. 자, 팔았어요. 팔고 나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높은 단가를 주고 매수를 하더라도 그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게 낫고,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5조 2천억 원이었는데 5조 4천억 원대 후반을 발표했음에도 떨어진단 네. 말이죠. 왜 이게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 안에서 더 높은 실적 같은 경우에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떨어질 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떨어질 게 아니고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떨어지는 거는 매수를 해야 돼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좀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시장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림이 필요한 시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비이성적으로 굴러가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오늘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라고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사인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불확실성이 재개가 될 때, 좀 제거가 될 때 그때쯤 들어가 보시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 정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딱 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LG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도 전분기보다는 좋았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좀 2차 전지 단으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같은 경우는 워낙 나쁜 상황이었고 2분기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컨퍼런스 콜을 할 때 LG에너지 솔루션은 하반기 전망도 톤이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네. 한 100 정도 낮아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를 한 70 정도로 조정을 하다 보니 주가는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종목을 사서 장기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한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 아직 좀 트레이딩 관점이죠.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 좀 매도를 하는 대응들. 왜냐하면 산업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사이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시간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저점은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저점 부근에서 돌아서는 지표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사이클의 끝단 정도 가격 지표 확인이 될 때 매도를 하는 부분을 선호를 하는데 산업재,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필요한 거는 리튬 업체 소재 쪽의 구조 조정,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수요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요의 회복 같은 경우는 늦어지는데 뭐 리튬 쪽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최근 몇 개월간 시각이 거의 비슷해요. 저점 같은 경우는 깨는 형태는 안 나올 텐데 이거를 매수를 해서 뭐 시간을 투여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 확인해야 되는 지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쪽으로도 한번 살펴주셨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오히려 좀 밀리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에 대해서도 오늘 어느 정도는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내일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딱 시장인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시작하는 동안에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잘 나왔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현대차까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일 또 기아의 실적 발표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이 실적을 가지고 좀 어떻게 반영이 되면 좋을까요?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부합하는 정도, 네. 우선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고 여기에서 그 실적을 보고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비슷한 가격대 그 정도의 거래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 지수의 조정만큼 비례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부합 정도로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하다 보니까 지수 조정을 놓고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러면 좀 쉬어주는 것도 답이에요. 네. 자, 쉰다는 얘기를 오늘 많이 드려요. 뭐 방송에 나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종목을 택해서 지금 수익을 확보하는 것보다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 보니까 손실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이 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크게 밀렸잖아요.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의 거래에서도 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내일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제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성웅 이사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에코앤드림과 CCS 들고 오셨는데 우선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여줘서인지 에코앤드림 오늘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약하면 꼭 올라오는 테마가 이 초전도체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초이스 종목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초이스한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네, 그렇다면 에코앤드림은 잠시 뒤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도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CCS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다시 한번 이 초전도체 신물질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또 무슨 기업 설명회가 개최되기로 했다가 네. 취소가 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S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택할 때 그 주식을 우리 계좌에 편입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 기업을 내가 거기에서 산다는 개념으로 네. 그 기업을 되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건 없죠. 그렇죠. 그냥 국장의 국룰에 따라서 나는 들어갔다가 수익 보면 호다닥 나오는 그런 대응들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네. 들어가는데요. 이 CCS의 종목에 대한 폄하는 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 내용이나 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국룰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죠. 내가 내 자본을 통해서 약간의 나는 투기의 민족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뭐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서 과정도 중요하지만 네. 엔딩이 중요하잖아요. 결과.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하면 이런 종목이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데 굳이 이까지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매매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잘 되실 거니까 네. 많은 돈 버실 건데 그 과정 안에서 좀 너무 작은 종목을 하시기보다는 딱 중심이 되는 종목, 뭐 실적도 괜찮고요. 실적에 뭐 기술적인 부분을 대입해서 다 접근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시가총액 기준을 놓고 종목을 살펴보시면 낫겠다는 점에서 저는 CCS 같은 경우는 오늘 초이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CCS는 그래도 오늘 시장 정말 약한 시장 속에서도 4%대 시원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초전도체 테마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올랐다면 오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CCS뿐만이 아니라 이 테마 자체를 좀 접근하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사님? 맞아요. 한번 시세가 났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초기에 물질이 발견이 되고 네. 검증에 대한 과정을 거치면서 종목들의 시세가 났습니다. 그때 초전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실체가 있냐. 그다음에 분명히 안 될 건데 여기에서 왜 이런 종목들을 볼까라고 했는데 그때 주가는 되죠. 대중들이 뭔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들이 지나왔어요. 그 과정들이 지나고 종목들의 시세가 한 차례 낮다 보니까 저는 조금 유보를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요. 시세는 단기적으로 좀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보니까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해서 매도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CCS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인 에코앤드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의 반등과 함께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23일에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무상증자 소식도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영향도 오늘 있었던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유동성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네. 수가 있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좀 합리적인 꿈,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꿈이면은 꿈이 현실이 되겠죠. 그 꿈 얘기를 한 게 이게 에코앤드림이라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좀 한번 웃으시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전구체 공장을 증설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설을 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이제 증설에 대한 스케줄이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2025년 내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1조 정도의 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가는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상 증자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네. 자금 조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가 흐름이 좀 이렇게 저점에서 돌아설 때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이 빠를 수 있겠고 거기 더해져서 이제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리는 그림 영업이익 1,000억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보여줄 때는 주가의 상승이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는 꿈에 대해서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시가총액 1조 그 정도 이상도 가능한 내재적인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에코앤드림 살펴보니까 전구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조금 전에도 전구체에 대해서 언급을 강하게 드림이다, 우리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연도에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밀리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 이쪽은 전구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연간 상승률이 여전히 한 89% 정도 상승한 상태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한 3월 달까지 그래도 쭉 올라갔던 그 네. 상승의 여력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좀 상승 플러스권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다른 2차 전지 종목군들 내에서 지금 마이너스권인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앤드림으로 좀 초이스를 해주신 건지 네. 아니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택을 한 게 네.
실적에 대해서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전구체 같은 경우를 만들어내면 그리고 나서 이 증설을 했다라는 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이 증설한 부분만큼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 주들도 주가가 빠져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게 저는 에코앤드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앤드림 오늘 시장 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이성호 이사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은 드림, 꿈 같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보면서 에코앤드림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초이스 종목은 에코앤드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더더욱 고민 많으시죠? 저희가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울려주시고 전화가 힘드시다면 채팅창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유튜브에서 시장 너 와이라노? 님의 종목입니다. 3부 토건이고요. 1731원, 비중은 15%.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건주의 이슈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SG는 상한가도 가고 그런데 이 주식은 주가 조작 의혹을 파헤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기사도 뜨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내용도 있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월급도 안 준대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작년 초, 네. 작년 초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짚어주신 것처럼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또 속해져서 시세가 약간은 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적당한 시세가 났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규모를 크게 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입이 오르내리는 이유가 대선 관련 그치. 테마로 포함이
특정 인물에 대한 네. 테마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소로 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나갔고 하다 보니까 약간 태클이라는 표현 그런 거를 또 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적당한 시세가 났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자 테마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모멘텀 투자기도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뭔가 일정이 강한 게 있고 재료의 무게가 강하면 우리가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그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러면 우리가 테마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1등주에 대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재건주 같은 경우도 1등주에 대한 접근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1등주 어떤 종목으로 보시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시세가 제일 강한 네. 건 여기 질문에서도 올려주셨는데 SG라는 종목이에요. 네. 예, 이렇게 좀 시세가 이미 좀 한 차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어떤 테마가 부각이 되었을 때 그때 시세가 제일 강한 쪽 같은 경우를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등주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한 2등주 정도까지는 예전에 뭐 1등주, 2등주, 1중위 상한가 가면 2등, 3등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쵸. 요즘에는 그런 시세들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한가가 10%, 15%였다가 이제는 30%다 네. 보니까 그 부분의 특성을 생각을 하고 철저히 1등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부토건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때에는 좀 정리를 해보시고 1등주 접근 전략으로 갈아타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지금 딱 얘기를 해주신 종목 SG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이 시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성격으로 이쪽을 접근을 하셨다면 SG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솔루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800원, 비중은 7%. 계속 떨어져서 19,000원인데 홀딩을 하면 2만 원 중반까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손실이 커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종목도 끊임없이 밀려 내려갔는데 솔루엠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번 연도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전자 표시기기죠. 네. 우리가 뭐 어느 가전제품이라든지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뭐 가격이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 솔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회계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배제될 수 있다라는 점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재무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철퇴를 강하게 놓다 보니 솔로엠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부각이 되어서 작년 이제 가을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 주가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매출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낮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시장을 이렇게 바로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같은 경우가 하락을 했고요. 저라면 28,8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네. 손실이 좀 꽤 큰 상황이죠. 꽤 큰 상황인데 이건 좀 고민이 돼요. 고민이 네. 된다라는 표현이 왜냐면 왜 고민이 되냐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올해 예상되는 부분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64억 정도 돼요. 근데 분기 실적이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실적이 부합이 될지는 좀 의문이 있다 보니까 네. 의문이 있다 보니까 자칫 실적이 올해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좀 성장 같은 경우가 좀 뚜렷이 나타날 수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우려죠. 그런 우려를 안고 지금 주가는 빠져 있는데 시가총액이 9,500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 실적을 안고는
한 어느 정도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등이 느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조금은 더 버텨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비중은 그대로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버텨보는 전략으로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채택해 볼게요. 유튜브에서 만근추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무시한 종목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살펴볼게요. 비중은 10%인데 평단가가 24만 원으로 좀 높습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쭉 떨어지네요.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24만 원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4만 원은 10% 매수를 했었고 네.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된다는 게 뭐냐면 주식을 매수를 하고 네. 떨어지면 왠지 다음 날에는 오를 것 같고 떨어졌으면 또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쵸. 반도체 뭐 여기 지금 뭐 사이클 표현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떨어지면 오를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지나와서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실적 발표 전에 실적에 대한 언급들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실적의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매체를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변화를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는 걸 썩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적 시즌에 가까워졌을 때 그러면 그때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건 그냥 여기에서 적당히 실적 나오니까 버티고 지나면 올라올 수 있겠죠 라고 하는 게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반응들을 합니다. 자, 업황은 다를 게 없어요.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가 된다는 점인데 바뀐 게 없는데 왜 주가는 빠지죠? 시장이 바뀔 때는 또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지면은 17만 원대 이 정도까지도 하락은 할 수 있어요. 네. 하락할 수 있는 가정을 열어둡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같이 얘기해 볼게요. 주도주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은 잘 하락하지는 않아요. 이때까지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데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그런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스템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는 반등이 빠르겠죠. 예. 그게 없이는 30% 이상은 잘 하락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24만 8,500원 정도였잖아요. 30%를 대입을 해보면 한 17만 원대 중반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정도까지도 우리는 열어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락을 한다는 건 아니죠. 예, 그걸 열고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마음 편한 얘기들은 그냥 적당히 여기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 오늘 하루 8% 하락을 했으니까 뭐 실적 체력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 같은 경우가 약간은 그 이하는 매력 있는 가격이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접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사님 정리를 해보자면 SK 하이닉스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정말 비이성적으로 굴러간다면 17만 원 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회복이 됐을 때는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버텨보자라는 거죠. 네. 지금은 버텨봐야죠. 그러면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네. 드릴게요.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랑 늘 묶어서 보잖아요. 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이미 고점 대비 30% 이상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서도 똑같이 버텨보자 전략일까요? 저는 버텨보자보다는 약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저는 원칙상 그런 비중을 축소를 하는 부분을 열어두고요.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이 종목의 실적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해외에 장비와 관련된 기업의 상위 기업들,
뭐 디스코, 뭐 베시, 플라이머티 이런 쪽을 딱 찾아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쪽의 기업들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이 주가 수익 비율의 폭 같은 경우가 지금 비슷하게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온 쪽이 있을 거예요. 10%, 15%. 어제는 더 밀려서 한 20% 정도겠죠. 그 정도 조정이 나온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랑 한미반도의 주가 수익 비율 비교를 해봐서 어느 정도 더 하락을 할 수 있는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 또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인데도 잘 얘기를 해주신 이사님의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현대 로템 38,000원, 비중은 5%, 5만 원을 보고 가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방산주에서 사상 최고 나온 종목도 있는데 장 초반과는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현대로템도 꺾이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쯤에서 수익 실현 어떻게 보실까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네. 엊그제만 하더라도 계속 이제 갈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고속철수주가 체코에 이제 원전이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바뀐 게 없어서 하루에 한 8% 조정이 나오니 무조건 사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또다시 맨 처음으로 갑니다. 시장의 조정 같은 경우가 뭔가 이 위험을 안고 불확실성을 안고 나오는 조정의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한 8%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걸 감안해서 저라면은 매도합니다. 매도하고 수익 실현. 네. 그럼 내일 시초가라도 매도하자.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또 챙겨주는 그런 대응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전반적인 좀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볼게요. 조AD님의 종목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900원, 비중은 10%. 네이버가 웬일로 저 이 종목 탈출하고 싶은데 언제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LS로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고요.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탈출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네요. 탈출을 하게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네이버가 그냥 단순히 3%가 오른 게 아니라 이슈가 있죠. 이 Q10과 관련된 이슈를 안고 여기에서 뭐 셀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네이버 쇼핑 쪽으로 네. 또 몰릴 수가 있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왔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이제 호황이 되니까 네이버를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이 이슈를 안고 합리적이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데이터가 수치가 나와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참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했던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손실을 확 줄여가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탈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송명기님의 종목이고요. LS 12만 5천 원 20%. 4월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LS 한번 살펴볼게요. 아쉽네요. 네. 아쉬운 게 진입을 잘 하셨고 그다음에 수익도 이렇게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12만 5천 원 정도면 최근에 이렇게 수익권이시다가 다시 밀린 거거든요.
저라면 대응을 우선 매도합니다. 어. 네, 우선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LS 같은 경우는 추후에 진입을 노리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의 주가가 올라올 때 좀 강합니다. 그게 LS 일렉이었죠. 일렉이 오늘 한 15%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 매도를 하고 위험 관리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 매도하고 나서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생각하죠. 네, 다음에 지금 뭐 그까지 생각해서 이 정도 단가를 정해 놓는다는 점은 그게 하나의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 단가가 의미 없어지다 보니까 가격대는 정해놓지는 않을게요. 기술적으로 뭐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다음에 또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처럼 매도 사인이 많이 나왔던 시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또 다시 이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그 시기를 감히 예측하기는 힘들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매도 시그널 나갔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딱 한 종목만 더 가볼게요. 이사님의 조언을 받아보고 싶은데 딥노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다향기님의 종목이고요. 8,800원의 비중은 5%, 물타기를 해도 될지,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도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공약 중에 메디케어 관련된 게 또 부각을 받으면서 이 의료 AI라던가 이쪽으로 좀 다시 반등세가 몇몇 종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손실 중이시죠.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좀 이 종목도 좀 마음이 아픈데 뭐 우리가 AI 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AI와 관련된 의료 이런 쪽이 부각될 때 한참 시세가 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정책이 부각되는 시기, 그다음에 이 종목이 작년에 워낙 시세가 강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답보 상황인데 지금의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보유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사인 나가지 않았고요. 보유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8,800원 그 윗단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질문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많은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안 좋았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되잖아요. 내일장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미국의 나스닥의 반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언제나 반등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시점이 60일선이 만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보통 60일선을 활용할 때는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떤 종목 같은 경우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매수를 해보는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나스닥이 오늘 빠지면, 오늘 하락을 하면 도달을 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일 시장 같은 경우도 금요일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보수적으로 오늘 미국이 올라주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네, 언제나 당초가 여러분들의 한 줄기 희망 같은 빛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힘든 시장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조금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사님께서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모든 상담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목 상담 도와드렸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